안녕하세요. 좋은 글을 공유해서 다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만든 한 줄 소개입니다. 오늘의 한 줄 소개는 저자 리처드 도킨스님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한 줄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생존 기계다 이건데요. 정말 짧은 이 한 문장이 이 책 전체의 핵심 내용이자 줄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고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라 책을 직접 읽지 않으셨더라도 위 문장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허무주의나 큰 상실감이 찾아온다며 무서운 후기들이 많은 책으로 악명이 높기도 하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T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 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그런 상실감이 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유전자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기계라고 하며 내가 이제껏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이 유전자의 뜻인지 아니면 주변 환경과 나의 생각의 뜻이었는지 몇몇 행동들을 되짚어 보느라 혼자 답도 없는 고민을 잠시 했었네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유전자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한 유전자의 이해관계랑 개체, 즉 우리 인간의 이해관계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유시민 작가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유전자의 운반 기계인 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건 우리의 문제이다 라고요. 다시 말해 이 책은 유전자와 생물 진화에 관련된 책이지 생물 행동학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최재천 교수님의 영상을 보다가 이 책을 알게 됐고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도킨스가 선사한 유전자 렌즈를 끼고 보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게 보인다 라고 이 책의 후기를 듣고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사서 읽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교수님의 생각에 반의 반도 이 책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나름 이 유전자 렌즈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약간의 지식이 생긴 것 같아 기분도 좋고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존 기계다 라는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 박테리아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생존 기계인가? 그것은 바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DNA에 들어있는 정보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핵심을 주제를 두고 다양한 생물학적 이론과 동식물들의 행동 패턴을 예를 들면서 반대되는 이론이나 주장들을 조목조목 하나씩 설득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쭉 이어가며 생물들이 하는 이타적인 행동이나 이기적인 행동들은 결국 유전자의 생존에 최적화된 행동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 유전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우리 사회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바로 출생률과 관련해서 유전자 렌즈로 바라본 부분입니다. 유전자는 결국 다음 세대로 자기 복제자인 유전자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데이비드 렉의 가족계획 이론을 예시로 설명을 하는데요. 새는 어떤 종류든 그 종의 고유한 수의 알을 낳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간핵과 바다오리는 한 번에 한 개의 알을 품고 칼새는 3개, 박새는 6개 남짓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이 중 칼새를 예를 들어보면 평균 3개의 알을 낳는 칼새는 분명 유전적 지배를 받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알을 2개 낳게 하는 유전자나 3개 또는 4개 하는 대립 유전자가 각각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유전자론에 입각해서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의 유전자를 늘리는데 뭐가 가장 유리할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알을 2개, 3개 낳게 하는 것보다 4개 낳게 하는 유전자가 당연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다익선의 단순한 논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만약 그 논리가 옳다면 4개의 알을 낳기보다는 5개, 10개, 100개가 더 좋고 나아가서 무한히 산란하는 것이 최상일 것입니다. 즉 논리적으로 따져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며 많은 알을 낳으면 이익뿐만 아니라 그 대가 또한 톡톡히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효율 감소죠. 결국 렉의 이론의 요점은 어떤 환경 조건에 놓은 어떤 종에서건 그 상황에 최적인 한 배 알수가 틀림없이 존재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렉의 이론에 따르면 개체가 한 배 알수를 조절하는 이유는 전혀 이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산화 제한을 행하는 것은 집단이 이용할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낳은 새끼들 중 살아남는 새끼 수를 최대화하기 위한 산하 제한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모든 어미는 본인의 유전자를 더 많이 살리기 위한 아이 낳기와 아이 키우기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위 내용을 보고 저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 문제가 떠올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는 유전적인 문제보다는 경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유전자 단위로 보았을 때 번식의 최적화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럼 결국 우리 인간도 동물이고 유전자의 생존 기계로 살아가는 집단으로서 현재 지금의 출산율이 최적의 출산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 나라마다 출산율이 다른데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저 수준이죠. 각 나라의 환경, 정책, 시스템에 맞는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현재 살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을 보면 거의 돈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아이 낳기와 키우기의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닐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책의 멋진 한 줄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